지난 10월 26일 시커먼 연기가 주택 전체를 덮쳤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인근 골목까지 연기가 자욱한데요. 한적한 금요일, 주택가는 화재 때문에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뒤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저만 혼자 장비를 차고 이 골목길로 먼저 들어가서 차는 저쪽 돌아서 오라고 해놓고 저희 이제 가서 보니까 집 부부가 나와 있는 상태로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무 그 연기나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안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나가 있길래 들어가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그 방문이 하나 잠겨 있는데 그 방문을 여니까 거의 침대까지 이미 다 천장까지 불길이 있었죠. 주택 반지하 현관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안에 있던 거주자들이 불길을 피해 황급히 탈출합니다. 유독가스를 마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바로 가면 이제 한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걸어서. 근데 차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은 골목이라 차가 못 들어가서 차는 그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저보다 이제 늦게 도착을 하고, 그래서 그 먼저 인명 검색을 하고 그 차가 도착하자마자 수관 5번을 내려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소방대원 55명과 18대의 장비가 동원돼 불은 1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후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 다가구 반지하 주택.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집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단칸방에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숨진 노인은 거동이 힘든 3급 장애인으로 2달 전에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엔 평화롭기만 한 주택가. 하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 화재는 이제 보통 빈집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건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잠겨 있다는 거죠. 잠겨 있어서 이미 많이 번진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가 좀 많습니다. 재산 피해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인명 피해가 이제 특히 옆집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 밀집 지역은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길목을 막고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은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면도로 주차가 지금 너무 이 계획적인 어떤 그런 주차가 아닌 무분별한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거의 차가, 저희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 다른 어떤 아파트나 어떤 지금 최신 어떤 그런 주택에 비해서 어떤 소방 시설이랄지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하다는 점이죠. 소방서에서는 화재 신고 접수 후에 5분 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 최초 5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이 생명의 5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골목길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때에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출동 중인 소방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전열기구 사용 시 전격 용량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시고, 사용이 끝난 전열기구는 꼭 콘센트를 뽑아서 아니면 전기 스위치를 내려서 전원을 차단시킨 후 외출을 하여 주셔야 하고요. 음식물 조리 후 가스 밸브가 차단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타 화기 등을 사용한 후에는 완전히 소각이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5분의 기적 소방차 길터주기. 바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강동구 외곽순환도로 강일 나들목 부근,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사고자들은 들것에 실려 도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동승자 중 한 명은 구겨진 차체에 하반신이 끼어 있어 시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저희들이 23시 24분경에 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강일 IC 부근 하행선 방향으로 도착한 바 카렌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7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그 7명이 다 부상을 당한 상태로 6명은 밖으로 나와 있었고, 1명 여자분은 운전석 뒷좌석에 무릎이 깨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여성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많이 놀란 듯한데요. 차체에 다리가 끼이는 바람에 동승자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원들은 운전석과 보조석을 밀어내고 가까스로 사고 여성을 빼내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경상자 6명은 바로 구급차 2대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응급조치하면서 이송을 했고, 운전석 뒷부분에 끼어있는 여자분은 그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경추가 약간의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전석과 운전석 보조석에 조수석에 의자를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경추 보호대와 허리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밖으로 구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탑승자 7명이 부상한 아찔한 사고. 사고의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관광버스가 논두렁에 박혀 멈춰서 있습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졌고, 덤프트럭도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에 도로 밑으로 버스가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 역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슬며시 졸음이 쏟아져 정신을 차려보니 차선을 넘어간 아찔한 경우.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텐데요.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다른 사고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65명 가운데 약 30%인 79명이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졸음운전 운전자는 제동거리 없이 곧바로 충돌해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 조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주로 가드레일이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게 들이받는 사고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졸음운전은 한순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졸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음주 단속이나 다른 법규 위반과는 달리 별다른 통제가 없기 때문에 졸음운전에 대한 대비는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졸음운전의 예방법은 충분한 휴식 후에 운전을 한다든가, 또는 졸음이 오면은 갓길에 차를 잠깐 세우고 몸을 풀고 졸음을 쫓아낸 다음에 하는 방법, 또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졸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아찔한 사고. 졸음운전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고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